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록하고 그죠? 그리고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몇 가지 예제와 그리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블록이나 그리고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제가 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좀 더 하시려고 하신다면 뭐 여러 서적들을 참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웹서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좀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문제들도 꽤 있는데 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릴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튼 각설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if else if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또 타 언어를 비교를 하자면 타 언어들은 if 하고요. 조건을 주고 여기에 블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을 줄 때 else if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else if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else if도 좀 지워서 좀 줄여서 elif라고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f, elif 문의 개요해서 종종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if else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다중으로 그러니까 이 else if가 elif죠, 그죠? elif가 무한정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unlimited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조건들을 디테일하게 제시를 할 때 그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중으로 분기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if, elif를 다 씁니다. 딱 50%의 확률로 딱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드물죠. 거의 손에 뽑을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학생들의 성적을 받아서 우리가 학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행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면 B, 그리고 7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이면 C, 뭐 더 확장할 수 있죠. D, F, 그죠? 그리고 또 A 학점 중에서도 95점 이상이면 A 뿔, 그죠? 아니면 90에서 94점까지는 또 A 뭐 마이너나 아니면 A 제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중첩 if은 뒤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순서대로 한번 봅니다. 자, 실행이 됐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레이드보다는 그레이드보다 스코어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레이드가 뭐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참이에요. 그죠? 참이니까 A를 출력시키면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90점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80점 이상이면 요 사이가 되기 때문에 거짓이면 1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85점이라면 이걸 출력할 것이고 79점이라면 또 내려갈 거예요. 거짓이니까. 그죠? 요렇게 또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79점이면 C를 출력을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또 65점이야. 65점이면 여러분들이 이건 거짓이니까 1로 또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D를 출력을 하고, 이거 60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59점이다, 스코어 그레이드가. 그러면 이거는 false를 출력을 해서 F라고 우리가 false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F, 학점이 F다라고 우리가 출력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코드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옮겨봤어요. 옮겨보면 자, 스코어에다가 자, 성적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입력을 받고 숫자 타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학점 A,
80점 이상이면 학점 B, 70점 이상이면 학점 C, D, F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성적을 입력하시오라고 해서 90점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다고 쳐봐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있어요. 그죠? 5개까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조건을 여기에 90점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90점이니까 여기에 바로 얻어 걸린다. 그죠? 맞나요? 이렇게. 그죠? 여기에 바로 참이 돼 버려요. 그러면 밑에 문장 실행 자체를 안 해버려요. 아니, 건들지도 않아요. 검사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찍고 끝나버려요. 근데 좀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 학점을, 성적을 59점으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것도 참조하고요. 이것도 참조하고요. CPU가. 이것도 참조해야 되고요. 이것도 참조해서 참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얘를 출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if 구문으로 5개를 나타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if 구문하고 차이점이 뭐였어요? if 이 5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if 구문만으로 대체를 해도 코드상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if 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얘는 이 조건에 재수가 좋으면 if, elif 구문에서는 재수가 좋으면 90점이 들어오면 CPU가 한 번만 참조하고 밑에 거는 참조를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if 구문들은 5개가 있으면 다 참조합니다. 무조건. 아무 이유 없어요. 조건을 다 확인합니다. CPU가. 그런데 이거는 재수가 좋으면 90점 한 번만 딱 참조를 하고 밑에 거 실행을 안 해버리죠. 그런데 막말로 59점이에요. 59점이라면 if 구문으로 작성한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뭡니까? 5번을 다 참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if 구문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컴퓨터 PC의 CPU의 효율, 프로그램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CPU의 참조를 덜 받게끔 만들어주는 게 CPU의 부하도 맞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메모리의 양도 우리가 이제 결정을 짓는데 이 프로그램을 if 구문으로만 잔뜩 이렇게 만들어 두면 보기도 그렇고 가독성도 안 좋고 CPU도 다 참조하고 별의별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if 구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f 하나로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는 플래그 변수 있죠, 그죠? 그러한 플래그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변수를, 그러한 조건을 검색을 할 때는 이 if 구문 하나짜리를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다중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항상 if, elif 구문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참조가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진다. 90점 이상이라면 밑에 거 적용이 안 된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실 거는 if, elif, elif, elif예요. 이것들은 무조건 옆에 조건이 와야 돼요. true true, false가 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거는 제가 강조를 안 드렸는데요. 자, else가 나왔어요. else if가 아니죠. elif가 아니죠. else 옆에서는 조건문이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조건식이 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직 우리가 초보잖아요. 그죠? 초보 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 단계에서 이 구문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학생들이 else 구문에다가 조건식을 붙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제가 가르쳐 보면. 그래놓고 이게 왜 안 됩니까? 실행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하는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종종 보곤 하거든요. 물론 제가 강조를 하는데 강조를 드렸지만 그 시간에
뭐 강의를 안 듣고 있거나 뭐 이렇게 집중을 안 했다면 까먹을 수, 뭐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들었다고 한들 좀 뭐 문제가 풀다가 뭐 까먹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건식 옆에는 else라는 구문에서는 조건식이 절대로 뒤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if로 끝나는 것들은 조건이 무조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따지면 만약에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라면 그렇지 않고 또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아니라면 이 뜻이에요. 그게 전부 다 아니라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lse 구문 옆에는 조건식을 절대로 붙이지 않는다 라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잊어버리시면 뭐 자칫 잘못하다간 여러분들이 괜히 엄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적어놨죠, 그죠? 기억해야 할 점은 if, elif 구문에서 다중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 77점이다, 77점이다 스코어가, 그러면 이거는 참조합니다. 이것도 참조하고요. 이것도 참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true죠. true니까 이걸 찍고 얘를 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if 구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CPU의 참조를 적게 만들어주고 CPU의 부하를, 이게 만약에 아주 디테일한 조건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if, elif 구문을 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if, elif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중 조건으로, 다중으로 분기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if, elif, else. else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시겠죠? else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 해서 이 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디폴트 타입으로, 디폴트 형태라고 할까요? 뭐 그런 형태로 뭔가를 출력을 해주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중첩 if else 구문인데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중첩은 우리가 nested라는 영어를 쓰잖아요. 말 그대로 중첩이에요.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if문의 중첩은 이것도 역시 unlimited예요. 제한이 없어요. elif처럼 조건을 주는 게 무제한적이에요.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는 만큼 중첩 if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이런 중첩 if문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걸 주석을 제대로 안 달아 놓는다면 경우의 수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자기가 짜도 자기가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첩 if else문에서 중첩 if문 같은 경우는 통상 2개, 정말 많으면 3개 정도로 우리가 나누면 웬만한 조건들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조건을 잘 생각을 하신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첩 if else문의 개요 해서 지금까지는 if, else 그리고 elif도 했죠. 그죠? 문장만 사용을 했다. 하지만 만약 조건문 안에 또 다른 조건문을 넣어야 한다면 이제 중첩 if else 구문을 사용을 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나서 if else 구문 안에는 여러 개, 제가 무제한이라고 했습니다. if else 구문을 포함될 수 있다. 들여쓰기도 역시 중첩의 수준을 알 수 있게끔 들여쓰기를 잘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자칫하면 프로그래밍을 한 자신도 못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 2개의 if else 구문 정도로만 해도 거의 다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웬만하면.
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잘 생각이 안 나면 때에 따라서는 세 개를 쓰셔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 세 개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그죠? 그 주석을 잘 설명을 달아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그죠? 조건을 여러분들이 터무니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조건이 거의 99%예요. if else 구문이나 뭐 while 문, 반복문이나 이런 조건을 생각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if 구문 하나로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건이 잘 생각이 안 나면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저는 아날로그 세대라서 노트에 이제 저는 공책이 진짜 큰 공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막 아무튼 큰 공책이 몇 권, 한 수십 권, 한 30권 정도가, 30권 넘겠네요. 뭐, 거기에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 뭐를 이제 막 이렇게 제가 막 순서도 하고, if, else if 구문, elif 구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건 생각하고, 뭐 반복문도 돌리는 것도 막 적어 놓고, 막 이런 것들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는 아날로그 세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스마트 기기들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적고 거기다가 저장해도 또 충분하죠. 그죠? 예. 아무튼 이 조건이 중요하다. 컨디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if 해서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라면 이걸 실행하고 else 구문은 실행을 안 하겠죠. 그죠? 실행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조건문이 false예요. 그럼 1로 넘어가겠다. 그죠? 1로 넘어갔는데 보니까 if 구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주고 이게 참이면 이걸 실행할 거고 얘를 실행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조차도 거짓이라면 이 else 구문을 실행을 해라 라는 뜻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요렇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한번 보죠. 자, 애플 퀄리티라고 돼서 자, 사과의 질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인풋에서 사과의 상태를 입력하세요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애플 프라이스 해서 자, 사과 한 개의 가격을 입력해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물론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그죠? if 만약에 애플 퀄리티가 신선이라면 신선하다라는 뜻이겠죠. 새 과일이면 그리고 새 과일이 아니다. 신선이 아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틀리니까 이건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일로 바로 넘어오죠. 그죠? 그럼 신선하지 않으면 사과를 사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는데 만약에 애플 퀄리티가 신선하다. 그러면 애플 프라이스 가격이 1,000원 미만이라면 10개를 살 거다. 아니 근데 1,000원이 높아. 그죠? 2,000원, 3,000원, 5,000원이다. 그러면 else 구문을 얘를 실행하지 않고 얘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if 문 안에 또 다른 if 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레벨을 잘 맞춰야 된다고 했죠. 들여쓰기를 이렇게 했어요. 또 여기서 들여쓰기를 이렇게 했고요. 그죠? 이렇게 맞나요? 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요것도 중첩 if 문은 정말 많은 예제를 다루셔야 조건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도 실습할 때 많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이번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예,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우리가 문자열 100과 숫자 100의 차이점은 같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제가 저장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열과 숫자의 저장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숫자 100과 문자열 100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이거는 str이고 이거는 int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는 엄연히 다른 놈이에요. 그런데 문자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0, 1, 2.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유사해 보이지만 컴퓨터에서는 즉 CPU죠. CPU는 0과 1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CPU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다르게 처리한다. 그죠? 우리가 조건식을 만들 때도 문자열과 숫자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배웠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습을 했고 실습도 진행한 바 이제 저장 구조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자열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이렇게 드렸을 때 이 문자열 100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 스택에 이렇게 여기 만약에 이 문자열을 참조하고 있는 애가 S라는 변수다라고 하면 이게 S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요 방이 딱 3개가 만들어져요. 배열이에요. 리스트하고 리스트 이 파이썬에서는 배열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단지 배열 대신에 리스트와 튜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왜 배열 같이 했던 거 리스트 자료 구조 기억나시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배열과 같은 개념이고 문자열 자체도 이렇게 스트링 배열처럼 이렇게 돼서 자, 얘도 역시 이렇게 0, 1, 2 이렇게 해서 여기 str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거는 문자열 100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숫자 100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10진수를 8진수로도 바꾸고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어요. 그거는 파이썬에서 뭐 함수를 이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 컴퓨터 구조론이나 컴퓨터 개론이나 이러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진법 변환이라는 곳이 있어요. 진법 변환이라는 챕터나 아니면 부제목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컴퓨터 공학도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입문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진법 변환은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00이죠. 그죠? 100이다. 100이면 우리 이거를 2진수로 이거는 지금 현재 10진수잖아요. 그죠? 10진수예요. 근데 이거를 100을 2진수로 이제 우리가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학 하셨잖아요. 그죠? 수학이나 산수 같은 거. 그럼 이렇게 해서 100 넣고 어떻게 해야 돼요? 2. 그리고 요거 지금 8자리거든요. 8자리인데 우리가 1바이트 이게 이제 1바이트가 곧 8비트거든요.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8비트예요. 8비트로 이제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는데 앞에 얘가 0이잖아요. 0이면 양수를 의미하고요. 얘가 1이면 음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의 보수의 개념을 취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0과 1로 하는데 이 CPU는 가산밖에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음수값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8비트예요. 일단 양수 100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 50이 떨어진다. 그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얼마예요? 0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2 또 나눕니다. 25죠? 25에서 얼마예요?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2 했어요. 얼마예요? 12다. 그죠? 그리고 1이다. 그죠? 그리고 2다. 그죠? 6이다. 그죠? 제로다. 그죠? 맞습니까? 맞나요? 그리고 2, 3이다. 그죠? 맞나요? 맞죠? 2, 6, 3. 맞죠? 0. 그죠? 그리고 2, 1이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1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릿수를 매기죠. 그러면 8비트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그죠? 일곱이니까 여기서 일곱 번째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1, 0. 그죠? 그리고 또 0, 1, 0, 0이죠. 그리고 얘 지금 양수죠. 양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이트 형태로 8비트가 만들어지면서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역시 여기에 int라는 객체 타입으로 여기에 이진수 형태로 여기에 100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01, 01, 01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더하기를 해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100이 10진수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100을 나타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죠? 마이너스 100을 나타내고 싶다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맨 앞에 있는 요거요. 첫 번째 자리는 우리가 MSB라고 합니다. MSB.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해서 부호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0이면 마이너스,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라고 했습니다. 음수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100이라고 하면, 여기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1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이렇게 100을 나타내고 싶어요. 음수 100을. 그러면 0이 있다라고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존재를 했다면 먼저 음수 100을 나타내고 싶으면 여기에서 1의 보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1의 보수의 개념으로 보수가 뭐예요? 반대되는 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 0 반대로 하는 거예요. 0 그리고 1, 0 그리고 1 이렇게 일단 1의 보수로 먼저 바꾸는 거. 1의 보수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1의 보수로 이렇게 바꾸는 첫 번째 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2의 보수를 이제 만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죠? 빵빵 얘는 이렇게 돼서 빵빵 여기는 1이 되죠. 그죠? 여기 빵이 되고 더하면 1을 더하면 말이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음수 100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잠깐, 그렇죠. 맞죠. 예. 이게 음수 100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만큼 이진법, 16진법, 그리고 8진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00을 만약에 10진수 100이잖아요. 이걸 8진수로 나누면 8은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8, 1은 8, 8이 16이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96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 4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8을 다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이죠. 그 다음에 역시 4죠. 그러면 얘는 숫자 100은 10진수 100은 8진수로 얼마다? 144 해서 여기다가 8 이렇게 한다라는 거 수학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또한 숫자 100이다. 그러면 16진수로 한다. 16진수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6을 곱해서 계산해 보면 되죠. 얼마예요? 5를 넣으면 얼마예요? 80이고 6을 넣으면 66, 36, 6, 1은 6. 그죠? 6을 넣으면 되겠다. 그죠? 6 하고
얼마예요? 96이죠. 6을 곱하니까 6, 6, 36, 6, 1은 6. 그렇죠. 그 다음에 96이니까 4.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16진수로 나타낼 때는 앞에 0x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0x 64가 바로 숫자 10진수 100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러면 반대로 16진수 64가 있다. 이렇게 0x 64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10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64니까 4 곱하기 16의 제로승이다. 그죠? 제로승 플러스 뭐예요? 16의 1승이다. 그죠? 그리고 곱하기 6이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1이잖아요. 모든 수의 제로는 1이니까 4 곱하기 1은 4가 나왔고요. 플러스 얘는 96이죠. 그러면 100이 되죠. 맞나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16진수와 8진수, 2진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 거 문제 정보처리 기사 필기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물론 또 쉬프트 연산도 있고 비트 연산도 있고 많은데 지금 이 책에서 그까지 다룰 수는 없고요.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론에서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자, if문에서도 위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필히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s에다가 100을 넣었고요. 자, 숫자 100으로 바꿨죠, 넘버가. 그리고 나서 자, 숫자 100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된다라는 거는 이 코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다가 요렇게 따옴표를 붙였다, 코테이션을 붙였다. 그러면 이거는 true입니까? 아니죠, false죠. 그래서 이거 출력 안 하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자 마쳤죠. 조건문에 대해서. 자, 이제는 조건문부터는 제가 조금씩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중첩 if문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여러 문제들을 정말 여러분들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뒤에 가면 if문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식은 죽 먹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구문이거든요. 반복문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이제 반복문을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 두시고 많은 문제를 풀고 사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기반이 베이스가 돼줘야 여러분들이 학업을 이 내용을 더욱더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단숨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 있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걸 막 20, 30문제를 막 내줘요. 그걸 하루 만에 아이들은 막 새벽까지 공부해야 하고 다 풀어서 저한테 피드백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모르시면 반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시면 반복 무조건 반복이에요. 반복하고 계속 쳐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손이 그냥 가요. 손이 그냥 가기 때문에. 그리고 노트에 그려보든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조건문 이론 강의 마지막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실습 강의를 조금 내용이 있겠다, 그죠?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